슬로바키아가 전차 104대 구입을 공식화하면서 현대로템의 K2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2A7, 미국 M1A2 에이브럼스 3파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차가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차로 인정받으며 가장 잘 팔리는 전차인데, 슬로바키아는 오래전부터 K2 전차를 눈여겨보며 한국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슬로바키아에서 K2 전차와 레오파드, 에이브람스가 시험평가를 받는다면 놀라운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산악 지형으로 유명하며 카르파티아 산맥이 국가 북부 대부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산지가 70%인데 슬로바키아의 산지는 이보다 많은 80%에 달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산맥 중에는 파트라 타트라 지역, 타트리 산맥, 데파트라 산맥, 소파트라 산맥, 슬로바키아 광석 산맥, 슬로바키아 중앙 산맥 또는 베스키디 산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영토가 험악한 산지로 되어 있는 슬로바키아에서는 그 어떤 전차보다 산악지형에서 기동하는 데 탁월하다는 K2 전차가 유형을 떨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폴란드가 한국과 40조 원 규모의 무기 도입을 결정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고 전력의 공백이 생겼는데, 독일과 미국의 전차 등의 무기들은 빨리 도입해 배치할 수 없기에 폴란드가 찾은 해답을 주시했습니다. 이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서 K2 전차와 FA50 전투기를 살펴보고 돌아갔습니다. 뒤늦게 독일에서 중고 레오파드 2A4 15대를 받기로 하고 일부 받았으나 슬로바키아는 이를 가지고는 방어가 안된다면서 K2 전차를 도입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와 계약하자마자 1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해 시점 배치한 K2 전차에 놀라고 있는데, 폴란드는 K2 전차를 러시아와의 국경지역 중에서도 가장 험악한 지형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 3월에 폴란드에서 열린 드래곤 24에서 K2 전차의 강력한 유력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드래곤 24는 냉전 이후 나토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차기 회원국이었던 스웨덴의 병력까지 총 9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3,500개에 달하는 서방의 무기가 참여했는데, 전차도 K2 전차를 비롯해 레오파드, 에이브람스 등 서방 각국의 네노라는 전차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의 중심에선 폴란드군은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최정예 기관 무기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 K2 전차에 그려진 흑표 마크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항하고자 한국에게서 긴급 도입한 K2 흑표 전차가 급히 훈련장으로 옮겨졌는데, 이 영상을 보면 전쟁터의 K2 전차는 급히 공수되는 핵심 전력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수송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기, 곡사포, 박격포 등 모든 무기들이 옮겨졌는데, 이상하게도 K2 전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K2 전차는 방향이 다른 곳에서 목격되었는데, 산악지형의 숲속에서 기동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험한 지형에 강하고 가볍고 힘이 좋은 K2 전차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인데, 이번 훈련에서도 산지나 숲속에 배치되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국의 전차들과 함께 평지에서 사격 훈련을 함께하고 경사로를 향해 올라가는 훈련에서 K2 전차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2 전차는 서방의 전차보다 가벼운 55톤에 불과한데 15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놀라운 기동성을 발휘했습니다. 험지 코스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 르클레르, 챌린저, 레오파드2 전차가 모두 올라오지 못했는데 K2 전차만 이 코스를 올라오면서 통과했습니다. 이 광경은 굉장한 사건으로 여겨졌는데, 훈련에 참가한 32개국의 군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드래곤 24에서 폴란드 20기가여단 소속의 K2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움직이지 않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로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서방의 전차들이 평지나 기존 도로로 움직일 때 K2 전차는 다른 전차들이 작전을 펴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가 K2 전차를 계약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예정보다 빠르게 인도받는 것에도 놀랐지만 험악한 지형에서 괴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더욱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지가 많은 슬로바키아에서 K2 전차가 아니면 어떤 전차를 선택할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K2 전차는 4km 목표물 사격에서 90%의 명중률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능력도 최고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러시아의 국경지역 중에 험한 산지에 K2 전차를 배치해 놓은 폴란드를 우쭐하게 하고 있는데, 산지가 80%가 넘는 슬로바키아가 K2 전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또한 슬로바키아 옆나라 체코 또한 K2 전차 도입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코도 산지가 70%나 되어 K2 전차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체코는 상태가 좋지 않은 수천 개의 다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60톤 이상의 전차가 건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60톤이 넘는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스가 적합하지 않고 55톤밖에 되지 않는 K2 전차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체코의 군사 사이트에서는 K2 전차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 즈비너 노보트니는 폴란드형 K2 전차는 T-72와 구형 레오파드2를 완벽히 대처할 수 있다며 한국의 K2 전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K2 전차를 개발하기 위해 서방이 현존하는 모든 전차, 레오파드2, 에이브람스 M1, 챌린저2, 메르카바 등을 속속들이 연구했으며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한 러시아제 T-86 전차의 장점들 또한 녹여 넣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설계자들은 이미 이전 미국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K1 전차 사업을 통해 에이브람스 전차 영향을 많이 받은 전차 개발의 경험을 획득했고 여기에 서방 전차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오며 경량화라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서방 전차들에 비해 55톤으로 가볍게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코군이 그동안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이 독일 전차를 도입해야만 했지만 앞으로 K2 전차를 도입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체코의 유명한 군사 잡지 아미앱은 지난해 12월 K2 전차 대 레오파드, 독일 레오파드가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K2 전차와 레오파드를 비교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노르웨이 테스트에서 영하의 온도와 산악 환경에서 전투 능력이 K2 전차가 레오파드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이미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2는 남북 접경지역 산악지형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K2 전차는 산악지형에서의 전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적 수압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 탱크가 웅크리고 장애물 뒤에 숨을 수 있고 높이를 높일 수 있어 다른 탱크보다 더 높은 엄폐물에서 사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측면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전차는 앞으로 기울어져 주포 내림각이 최대 마이너스 16도까지 증가하여 훨씬 아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언덕 너머로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예까지 들었는데 K2 전차는 뒤로 몸을 기울여 총 높이를 높일 수도 있고 다른 탱크가 공격하지 않는 언덕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K2 전차는 평지 전투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정확성으로 탁월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 험악한 지형에서는 K2 전차를 따로 전차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비교되며 서로 최고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차인데 3년 전 두 전차를 비교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K2는 노르웨이군 평가에서 레오파드를 압도했다. 러시아 탱크 승무원은 K2 탱크를 향해 바지에 오줌을 쌀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는 K2 전차가 레오파드 전차를 이겼습니다. 2년 안에 탱크를 갖고 싶은지 10년 또는 그 이후에 갖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진다. 루마니아군에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좋은 일이다. 지난 4월 체코의 군사 잡지 아미앱이 루마니아군 한국형 K2 블랙팬서 전차 시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체코 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매체는 당시 5월 4일에 이 시험이 시작된다며 한국과 루마니아군 고위 관계자, 정부 대표, 기업 대표단이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은 2023년 루마니아 한국 간 국방협력회의에서 폭로된 후 루마니아 군비국장인 테오도르 인지차슈 장군이 루마니아군을 통해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약 300대의 새로운 전차를 구입하려는 야심찬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코는 오늘 2027년부터 신형전차 50대에서 70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오래전부터 구상해 오면서 지난 2022년부터는 K2 전차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구스타브 슬라메추카 주한 체코 대사가 육군 8기동사단 K2 전차를 타보면서 노골적으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코에서는 루마니아보다 자신들이 더 먼저 K2 전차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왜 우리가 루마니아에게 밀렸는가라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체코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함께 비샤그라드 4개국으로 안보 및 방위산업 협력 프로그램으로 V4 전투군을 창설하고 공동의 군비, 군수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폴란드가 이미 K2 전차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고 슬로바키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샤그라드에 속해 있지 않지만 주변국 루마니아까지 K2 전차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왜 우리는 빨리 도입하지 않느냐면서 루마니아의 K2 전차 도입에 분통을 터뜨리며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코 국방부 장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군대 재편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읽으면서 바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F-35 제트기는 약 10년 안에 출시될 것이고 약 8년 만에 탱크를 만들었고 대공 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규군을 운영하고 훈련할 인력이 있습니까? 방어를 위해 돈을 빌리나요? 우리는 수천 년 전과 같은 막대기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흙에서 탱크가 구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탱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흑토의 특성으로 인해 마르더와 같은 가벼운 차량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전 군부대 수장으로 부드러운 지형에서도 레오파드의 엄청난 문제를 기억했습니다. 서양의 전차는 사실 표준 배트이며 그들이 진흙과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럽 전체에서 독일 레오파드2의 계획된 지배력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생산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마니아 군에게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좋은 일이다. 이미 험악한 지형에 티거 중전차가 탄탄한 기반이 없는 위치에 간신히 진입했습니다. 진흙 속에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티거는 내구성이 매우 뛰어난 기계였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레오파드2는 여전히 장난이고 무게와 관련된 이동성으로 인해 동양에서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K2는 현대 전차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 자동 충전, 마운트 보호, 고품질 대포, 기동성 및 허용 가능한 무게를 결합합니다. K2는 특수한 고품질 강철을 사용했습니다. 역시 상당히 비쌉니다. 아쉽게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구성이 많이 좋아집니다. K2는 또한 매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내부 공간이 적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K2는 약 55톤입니다. 레오파드 2A7의 무게는 62.5톤입니다.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이지는 않습니다. 8톤의 차이는 레오파드와 K2 사이에서 작지 않으며 무게로 인해 더욱 심각한 것은 13톤 차이의 M1A2입니다. 다리 한 개는 그러한 괴물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K2 높이 240cm, 레오파드 300cm, 패널 천장의 높이는 260cm입니다. 이는 비교를 위한 것입니다. 체코의 네티즌들은 K2 전차와 레오파드2를 비교하면서 진흙이나 험악한 지형에서 기동하는 능력과 체코의 오래된 교량이 버틸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견줘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험지에서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면서 교량을 쉽게 넘을 만큼 가벼운 K2와 레오파드2는 비교되지 않는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레오파드2 전차를 써본 체코인들은 진흙이나 험악한 지형에서 제대로 구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체코인들은 이렇게 자국의 상황에 맞는 무기를 골라야 한다면서 무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토론했습니다. 체코인들이 무기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는 과거 체코가 전통적인 무기 수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1948년 공산화와 소비에트 블록으로 편입된 이후 체코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주력 산업이었고 1980년대 말까지도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 중에서 소련에 이은 두 번째 무기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면서 그동안의 양 지역 간 방위산업 분업 체계가 붕괴되었고 주요 수출 대선국이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 해체에 따라 무기 수출 시장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냉전 시기가 끝나면서 무기 산업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방위 예산을 증액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체코는 과거 방위 산업이 잘 나갈 때 러시아의 대표적인 전차 T-71을 라이선스 생산을 했는데 그러기에 어떤 무기보다 전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습니다. 체코는 몇 해 전부터 K2 전차가 가장 매력적인 전차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도 독일 레오파드 2A7 플러스와 미국의 에이브럼스를 놓고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지정학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체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데다 독일은 체코에 구형 레오파드 전차 14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3대가 체코에 도착했으며 나머지 11대는 올해 말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체코는 미국과 최근 국방협력 협정에 서명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미국산 전차를 강요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K2 전차가 시험에서 탁월했음에도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것과 비슷하게 체코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이 K2 전차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체코 내에서는 체코도 반드시 K2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인들이 K2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코는 중부 유럽에서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며 매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 수를 자랑하는 관광 대국입니다. 체코 프라하는 모두가 꿈꾸는 관광지이기도 한데 이렇게 체코를 많은 이들이 찾는 이유는 오래된 문화유산을 아름답게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유산을 보존하느라 체코의 많은 다리들이 굉장히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코 프라하르는 브리타바 강을 가로지르는 카르교는 구시가지와 프라하성을 연결해주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 역사가 무려 622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코에는 100년이 넘는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외에도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다리는 전차가 건널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1970년에 프라하의 누세스키 다리를 건설할 때 다리 하중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T-55 전차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리를 건설할 때 전차의 중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체코의 오래된 다리들이 견딜 수 있는 중량이 60톤 정도인데 레오파드 2 전차와 에이브럼스가 모두 60톤이 넘기 때문에 체코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K2 전차가 55톤으로 어떻게 보면 이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체코에겐 K2 전차가 중량 제한 무게를 넘지 않으면서도 장갑과 무장이 훌륭한 전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코가 한국산 무기를 더욱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체코군의 정신적 기원인 체코슬라비아 군단은 시베리아 내전 당시 한국 독립군과 연합하여 방콜차크 봉기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후 일제에 저항하는 한국 독립군을 보며 오스트리아 제국 식민 통치 아래서 겪어온 서름을 떠올리며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무기를 한국 독립군에 판매했습니다. 이 무기가 만주의 산지에 있던 우리 독립군에게 전해져 1920년 봉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체코는 2차 세계대전 혈맹이라던 영국과 프랑스에게 버림받아 이웃나라 독일에 점령당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체코의 전신인 체코슬라바키아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었는데 이후 자유와 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자유민주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평화롭게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었습니다. 체코는 이후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며 1인당 GDP가 3만 불이 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체코에게 도움을 받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있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유럽의 전초기지로 체코의 현대차 공장을, 슬로바키아의 기아차 공장을 세워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코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아픔을 이겨내고 자유민주 체제로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현대차의 기술이 들어간 K2 전차를 체코에서 도입하게 된다면 더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